안녕하세요. 양지열의 콩가루 73회 만에 다시 여기도 쫓겨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방이 지난번에 저기서 좋아요. 했나? 왜 그랬구나. 자꾸 저희 쫓겨나는 거죠? 야, 근데 쫓겨난 사람 치고는 뭐 이렇게 뭐 쌓아놓은 게 무슨 예. 방송 오늘 이제 시작하는데 스트레스를 뭔가 이런 한 이틀 방송한 것 같아. 홈리스가 이렇게 저기 막 홈리스? 짐 갖고 다니듯이. 뭐- 식으로 스트레스 뭐야 이거 풀기 위해. 새콤달콤해. 자, 뭐. 저 캐러멜 하나씩 드시고요. 야, 이거 상표 안 보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저희 그 녹음실, 녹음실이라고 뭐라 그래요? 여기? 스튜디오. 스튜디오 밖에 아. 음료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좋은 나는- 냉장고가 생겼더라고요. 나는 사실 그거를 딱 보면서 야 이것들이 내 출연료로 저거를 구입했구나. 내 출연료를 모아서 저거를 구입해서 지들끼리 신나게 야. 빨아 제끼고 있구나. 약간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아니, 근데 뭐 진 변호사님 사실 저희 양지열의 콩가루 73회 출연 만에 네. 타방송에 캐스팅이 아. 되셨잖아요. 야. 축하드립니다. 하나는 이제 스픽스라고 네. 그 오윤혜 씨랑 박지 아나운서 그 음. 두 분이 하는 낭만도생이라고 새로 생기는 오. 네. 그 코너인데 거기서 이제 첫 1, 2화는 무슨 약사님 그러다가 이제 뭐 50대 이런 분들이 앞으로 뭐 어떻게 살지 그리고 3, 4화는 황혼 이혼 그거 관련돼서 아. 3화는 그렇고 뭐 4화는 이제 고부 갈등 아. 뭐 이런 거 해서 여기서 다뤘던 주제도 조금 가서 얘기도 하고요. 사실 뭐 약간 거기가 이제 구독자 수가 많잖아요. 네. 그래갖고 거기에 좀 붙어 먹으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그거 채널 그 소개도 좀 하시고 그러지. 그래서 아니 콩가루 얘기했죠. 아니, 콩가루 말고 개인 채널도 있으시잖아요. 제 개인 채널이 어디 있어요? 아, 그 법원에서 에이블. 하는 거. 에이블. 에이블? 그거 왜? 아니 그런데 성공하셔야죠. 아 그런가? 네. 생각을 못했네. 그래. 그거 뭐 내 개인 채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아, 다음번부터 해야겠다. 앞으로 계속 고정 출연하기로 하셨어요? 아니요. 3회 4회만 하고 그 뒤로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 아니 원래 근데- 돌아가면서 네, 돌아가면서 이제 저 하시니까. 다음에는 이제 다른 사람 불러다 촬영하는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뭐 나쁘지 않았어요. 아. 웃기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일단 뭐 웃겼는지 안 웃겼는지 올라오면 모르겠어요. 모니터 해봐야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안 요즘- 보잖아. 아 봐야지. 놀릴거리가 가득할 텐데. 오인혜 씨가 한참 여기저기 많이 방송하고 있잖아. 응. 이쪽 유튜브 쪽에서는 굉장히 핫한 데 나간 거야, 이거. 네. 아 그래요? 거기를 누가 이렇게 연결해줬나 몰라? 여기 당신. 보고 이거 누가 네. 연결해 준 거야? 예.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 정말. 갔는데 여자 이거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나 자신 칭찬해 뭐 이런 건데 사실 제가 연결해드린 건 아니고요. 저한테 이제 거기 PD님이 연락이 와서 진 변호사님을 좀 연결해 주실 수 있냐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사실 모르고 네. 이렇게 방송을 출연하시는 분은 아닌데 네. 그 한번 제가 여쭤보겠다 하고 아. 여쭤보고 오케이를 받아서 그 다음에 연락처를 드렸어요. 좀 중간에 약간 매니저처럼 약간 살짝 센 척했어. 그러면 방송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러면서 그러면 뭐 수수료를 좀 줘야 되나? 거기는 출연료를 주더라고. 내가 준다고 했지. 아니. 몇 번을. 이럴 거면 줄 걸 그랬어. 그랬어. 예. 아, 진짜. 근데 난생 처음 보는 이제 여성분 두 분이랑 하니까 이게 되게 그립더라고 이 두 분. 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냥 만만하지. 그러니까 날개가 달려갖고 막 훨훨 날아다니는데 거기선 약간 기어다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거기서 그거 했어요? 이거 아유, 뭐지? 뭐 그런 걸 왜? 아니 뭐 정신병자도 아니고 가자마자 거기서 그딴 짓을 왜 해? 왜 그게 제일 재밌는데 그걸 왜 안 해요? 그거 뭐였죠? 아니 해봤자 사람들이 저게 왜? 미친놈은 뭐야? 저 어디서 변호사라는 놈이 왜 저래? 이럴 그 텐데. 무슨 노래였지 근데? 기억이 안 나. 가까이야. 맞아 이거 나 이거 어떻게? 아 너무 웃겨. 아, 그거 재밌네요. 말고도 그 사랑학개론이라고 다른 방송도 있었구나. 또 했어요? 그건 약간 이제 변호사들이 주로 출연하는 데인데 약간 인터뷰처럼 음. 이혼 뭐 사건 뭐 경험 뭐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 사실 거기는 웃길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고. 아 엄중한 곳이구나. 되게 엄중하게 인터뷰를 하고 막 얘기를 하면 사실 막 말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변호사로서 되게 잘하고 있는데 뭔가 그러니까 잘못됐다. 방송 욕심이 났구나. 그러니까 이게 웃겨야 되는데 막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지금 재미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러면서. 내가 방송을 이상하게 잘못 배웠어. 방송을 저희한테 배우면 이렇게 아니 방송을 왜 이런 거 있잖아. 정석을 먼저 배우고 응용편을 네. 배워야 되는데 맞아. 얘는 응용편도 한참
한참 좀 극단적인 응용포를 먼저 배워가지고 안돼 변호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도 지금 이런 극단적인 방송을 일반 방송 10년 만에 하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뭐 진짜 이상한 방송을 하게 되나? 네, 그렇죠. 근데 정도 방송 재밌어하잖아. 네, 저분한테는 배운 게 없어요. 전혀 없는데 왜 저러지? 그래. 왜냐하면 나는 정석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정석만 할 줄 아는 분이죠. 배운 게 없어요. 아니 내가 진짜 요즘 되게 요즘 메타인지란 말을 많이 하잖아. 메타인지란 말을 뭐 누가 자기 많이 해요? 객관화 뭐 이런 거를 중요시해야 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파악하는 거. 처음 들어봤어 그런 말이 있어. 나도. 근데 오늘 메타인지 배우고 갑니다. 메타인지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진짜로. 있어 보여서 저도 어디가 쓰려고요. 그래서 요즘 메타인지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요즘 많이 제 3자의 시점에서 나를 돌아보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자기 위치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되게 힘든 게 진짜 이제 맨날 듣는 얘기지만 나는 왜 이렇게 노잼인가. 그거를 이제서야 인지하셨다는 것이 더. 근데 양 변호사님은 이 재미가 없는 게 재밌어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요즘 이제 매불 쇼를 가끔 나가거든. 네. 매불 쇼를 나가는데 거기서는 또 이렇게 또 거기서 괴롭힘 많이 당하실 것 같은데. 아니야. 거의 뭐. 이짐에 끝나고 왜 나면 그럴까? 막 괴롭힘 많이 당했어요? 아니 그렇진 않고 거기서는 또 여리여리하다며 소녀적이라 같다며. 양지열이라서 여리여리? 아니 여리여리 여성스럽다라는.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괴롭힘 당하는지도 모르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서 지금 더 이제는 마음이 아프네. 아이고 우리 오빠를 이 사람들이 나도 가서 거기서 뭐라고 하고 괴롭힘 싶어. 당한 거야? 이미 당하신 거예요. 같이 괴롭힘 당할 것 같은데. 이것이 가면. 바로 가스라이팅 같은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래요. 뭐 아니면 괴롭힘 나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아니 옛날에도 한두 번씩 나갔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정기적으로 좀 나가고 있거든. 그러면 2달 뒤면 이제 시작될 거예요. 괴롭힘이. 당신의 타격감을 알아보고 야 이거구나. 여리여리한 지열이 형 이러면서. 나 이미 맞고 있어. 이미 맞고 있어요? 좋아요. 그래, 아이 방송하자. 댓글에 어. 양 변호사님이 없으면 네. 너희가 없을 것이다 이런 댓글이 있어요. 맞아요. 저런 분이 계셔야 재밌는 거다. 그리고 양 변호사님이 없으면 진짜 저희가 없어요. 이건 양지열의 콩가루거든요, 여러분. 그러네. 양 변호사님이 없으면 저희는 애초에 없어요. 맞네. 그러네. 이게 뭐 좋은 얘기인지 아닌지. 자, 감사합니다. 얻어맞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주제가 네. 예, 먼저 얻어맞는 자 이런 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갑자기 이혼 소장으로 얻어맞는 경우가 최근에 이제 한 연예인이 이혼 소장으로 얻어맞아가지고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는 정말 왜 최근 됐지? 소식인데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났을 수가 있어요. 서인영 씨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이혼설이 나왔거든요. 7개월 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교제한 지는 7개월이어서 결혼을 한 달이야?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서인영 씨가 결혼한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네. 사실 8월 달에 8월에 자신의 이제 결혼했어요? SNS에 올렸어요.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한다 하면서 한다 8월에도 했다가 아니고. 네. 이거. 그러니까 8월에 그 얘기를 올렸었다. 결혼한 지는 좀 됐고 8월에다가 그래. 8월에 이제 내 남편 사진을 올린 거죠. 같이 걷자 내 음. 남편 하면서 남편하고 같이 걷는 뒷모습 사진을 올리면서 아직까지 잘 지내고 살고 있다. 있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한 달 만에 이혼설이 이제 그러니까 결혼한 지는 7개월 됐고. 네네. 맞네. 이 인스타그램을 올린 지 한 달 만에. 이거 근데 귀절? 이게 이제 서인영은 본인이 이혼 소장을 받기도 전에 네. 기자들을 뉴스를 통해 기사로 접한 나 기사로. 재채기 처음 했어 방송하고. Bless you. 네네. 방송 중에 재채기하면 안 되잖아 원래.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리 방송은 괜찮아. 근데 저 진짜 제가 1년이 넘었는데 어. 이 방송을 하면서 재채기 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저런 걸 또 따지는. 그러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춥게 하고 난리야? 되게 그렇고 낮췄습니다. 돈 안 받는다고 별의별 강짜를 부리고 막 왠지 다음 주에 막 내 얼굴에다가 막 1,000원짜리 막 다발 던질 것 같은데. 옛다 출연료 그러니까. 이러면서. 죄송해요. 네. 자, 다시 서인영 한번 씨 얘기 다시 정리를 가보겠습니다. 드리자면 서인영 씨가 이혼 소장을 지금은 받았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본인에 대해서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걸
뉴스로 알게 된 거죠. 네. 와 이거는 심지어 뉴스로 알게 된 것도 아닐 수 있고 아마 지인들의 연락이나 기자들의 연락을 통해서 뒤늦게 알게 됐을 거예요. 기자가 이제 혹시 이혼한다는데 네, 왜? 뭐 신경 좀 알려주시죠.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겠죠. 이거는 진짜 이거는 거의 정말 그러니까 사실은 서인영 씨 입장에서는 다툼이 있긴 했지만 이혼 생각은 없었다. 이혼 소송 얘기도 없었다 이러면서 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매체, 그러니까 보도한 매체에 따르면 유책이 서인영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티즌들이 그걸 보고 또 서인영 씨 인스타에 달려가서 그럴 줄 알았다. 막 또 악플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배우자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지도 않았고 남녀간의 이야기는 둘만 아는 것인데 지금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혼 소송 내용을 기사로 접하니까 매우 당혹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좀 당혹스러운 게 아니 이혼 소장을 거의 이렇게 비밀리에 투지를 맞을 수가 있나. 근데 그 얘기 자체는 우리가 늘 했던 얘기야. 그래도 이렇게 당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라도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뭐 남편이 뭐 이혼해 아니면 아내가 우리 이혼해 이렇게 말이라도 하고 나중에 이제 이혼 소송을 건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뒤에서 이혼 소송을 건다는 게 근데 말이 저는 약간 이걸 고지고대로 믿기는 조금 힘든 게 네. 남편이 그러면 아직 같이 살고 있나? 그럴 리는 없거든요. 네. 대부분은 이혼소장을 제출하고 나가거든요. 네. 진변도 그러잖아. 우리 방송에서 별거하라고. 아니 갑자기 진변도 그랬잖아라고 깜짝 놀랐네. 진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보통은 그리고 뭐 이걸 사실 모르기가 쉽지는 않긴 한데 일단은 뭐 어떤 진짜 알았는데 몰랐다고 한 걸 수도 있고 진짜 몰랐을 수도 있는데 뭐 사실은 진짜 몰랐다면 되게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긴 하네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 얘기가 오간 것은 맞지만 남편과 이혼 생각보다는 앞으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면서 직접적으로 소송 얘기를 나눈 적은 없다. 나와 남편 사이에는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없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서인영 씨 쪽에 유책 사유가 있다면 뭐 남편 쪽에서는 굳이 이혼에 대한 얘기를 나눌 필요도 없죠. 그냥 소송 재개해버리면 되니까. 그 유책 사유가 있다라고 쓴 것도 아마 이것도 추측일 수밖에 없지만 저희가 콩가락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잘못한 사람한테 그 상대방이 너 잘못했으니까 우리 이혼해라고 요구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혼 소장을 보냈다는 얘기는 뭐가 됐든 그 실제로 유책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유책이 있다고 주장을 했으니까 먼저 소장을 보냈지. 거기다가 나 지금 솔직히 뭐 다른 여자가 생겼는데 이혼해줘 이렇게 보내진 않잖아. 유책 사유가 나한테 있는데 이거를 선빵을 쓸 리는 없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경중은 모르지만 유책 사유가 있긴 있을 테니 먼저 아니 실제 있는지도 것이다. 모르지만 주장은 어쨌든 유책 사유를 주장을 했을 거라는 그 얘기밖에 안 돼. 저건 별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저걸 보고 야 서인영이 잘못했으니까 남편이 이혼 소장을 날렸지라고 속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거는 그렇죠 당연히. 그럼 저 궁금한 게 이렇게 만약에 먼저 이혼 소장을 날려버리면 유리해요? 뭔가 나중에 내가 뭐 더 받아낼 수 있다든지 이 경우에는 사실 남편이 사업가고 뭐 어떤 상태인지 제가 뭐 재산상에 이런 건 잘 모르지만 남편이 재산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이럴 그러니까 경우에 진행을 위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지난 1년간이 정말 부질없다는 생각이 갑자기 야 내가 얘를 데리고 1년 동안 뭘 한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진행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 방송을 아니, 그럼요. 이 방송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시는 거 맞죠? 왜냐하면 너무 해맑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모르는 것 같아서. 아니 원래 이제 방송이라는 것은 매 방송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고 리셋하고. 요 방송을 처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그 기준 하에 방송을 진행해야 돼요. 그치 서민은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정말 프로. 그럼요. 원래 매 회차가 새롭게 진행이 돼야 알겠습니다. 사실 이혼 소송은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이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먼저 거는데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이제 상대방이 잘못을 해서 이혼을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혼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사례는 뭐냐면요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이혼이 너무 하고 싶어. 근데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안 걸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잘못을 하면 상대방이 보통 이혼을 걸 것이라고 이혼 소송을 걸 것이라고 기대하고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에 참다 못해 이혼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사실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는 뭐 결국에는 판결로 갔을 때 이혼 판결이 내려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네, 근데 이혼이 너무 하고 싶기 때문에 결국 이혼 소송을 걸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많은 케이스들이 그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자기가 잘못하고 이 일이 벌어지고 뭐 한두 달 내로 이제 이혼 소송 걸고 근데 결국에 이 사건이 뭐 6개월 만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1년, 2년 이렇게 따로 살고 뭐 결국에는 그냥 자기는 자기의 삶을 살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유책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도 그냥 둘이 합의를 해서 그 조정 과정에서 그냥 이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협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그러니까 협의 이혼은 아닌데 조정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저한테 이제 유책 배우자가 찾아오면 저는 그냥 이혼 소송 일단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분명히 말은 하죠. 다만 판결로 갔을 땐 당신이 질 거예요. 그래도 뭐 많은 케이스들이 그냥 조정으로 결국 이혼이 되니까 일단은 왜 이렇게 실룩실룩하고 있어? 뭐가 웃긴 거야? 아니 이렇게 변호사님이 뭔가 불안함의 증거를 자꾸 이렇게 막 캐러멜을 손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약간 낯설어서. 먹을까 말까 먹을까. 또 제가 지금까지 본 변호사님들은 약간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저렇게 펜을 하나 손가락에 꼽고 있고 내가 변호사님을 딱 쳐다봤을 때 약간 나를 이렇게 보는 거죠. 뭔지 알아요? 근데 나는 캐러멜 껍질을 막 이렇게 까땅 뭔가 불안한 사람처럼. 옷도 캐러멜. 그러니까 캐러멜 옷을 입고 와가지고 캐러멜을 만지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이 콩가루 촬영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똥색 옷을 입고 딱 나와서 사무실에 와갖고 일정을 딱 봤는데 콩가루가 2회 촬영이 있네. 그럼 내가 이 똥색 옷을 입고 2주 연속으로 이 똥색 옷을 입고 방송을. 야 이거 콩가루색이라고 하자. 좋다. 콩가루 색깔. 아니죠. 비슷하잖아. 콩가루는 여기 있어요. 바지 색깔. 이게 바지까지 보면 그렇게 못 입은 옷은 아닌데 이게 이것만 보면은 위아래 콩가루 깔맞춤. 좋아. 제 캐러멜까지.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왔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옷은 어떻게 뭐 2회차를 촬영할 때 뭔가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하여튼 그러면 지금 김변희 정리란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가 원래 소송을 제기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그렇죠, 네. 실제로는 뭐 소송을 하다 보면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저 인간이 나랑 그만 살고 싶다는데 처음에는 어쩔지 몰라도 막 1년 넘게 막 소송하고 한 번씩 부르고 변호사랑 상담하고 하다 보면 지겹지. 그래 그만두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많겠지. 네. 저는 유책 배우자가 아닌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가 걸어온 소송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당한 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 대부분 이제 남편이 유책인 경우를 상정을 해보면 다 대부분 남편이 유책이라는 게 아니라 남편이 유책인 경우고 그 남편이 재산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혼소송 걸었단 말이에요. 기각됐어. 그러면 그 다음 실제 이혼이 될 때까지 이 남편이 재산을 다 말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이제 그 부인께서 정말로 이혼할 마음이 없고 어떻게든 이 사람을 이렇게 끌어안고 설득하겠다 이런 마음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꼴배기 싫어갖고 코가 잠깐 내가 어떻게든 방금 좀 꼴배기 싫었어요. 방금 좀 꼴배기 싫었어요. 저 왜 그랬냐면 제가 최근에 부비동염이 걸렸는데 그 뒤로 사람 아픈 데를 갖고 꼴배기 싫다고 진짜 못됐다. 방금 약간 이런 이렇게 했는데. 코찡긋. 꼴배기 싫어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아무튼 여기 가끔 가려. 아니 그러니까 이 콧물 가래 이런 것들이 계속 아직 너무 더럽다 이런 얘기 왜 했지? 알았어. 그래서 후유증이 있구나. 그래서 설득을 해요. 사실은 진짜로 이혼의 마음이 이제 당신도 있다면 차라리 돈을 많이 뜯어내고 이 기회에 그리고 정리를 하셔라.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회사 같은 거 지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재산을 어떻게 그러면 얘기를 하죠. 제 회사 대출을 이빠이 받으시라고 회사 명의로. 그래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완전 꽝으로 만들어 버리라고. 야 이거 영업 기밀인데 주식 이거? 가치가 엄청 떨어지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루어지면 안 돼요. 안 되지.
이혼 전에 네. 미리 해야 되는 근데 거야. 뭐 이혼 소송 중에 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 계속 이혼을 원하지 않아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이 기각되면 사실은 상관없는 거거든요. 이혼이 기각됐으니까. 그러면 그때 했던 행동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차라리 이 사람이 이제 멀쩡한 지금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냥 재산 분할이라도 받고 끝내시라. 아. 그렇게 많이 설득을 드리고 그 얘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정신을 좀 차리세요. 아, 어차피 이 사람을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잡아봤자 이 가정이 다시 이렇게 회생될 수 없다면 떠났는데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돈을 받고 끝내시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인 거죠. 사실 제가 지금까지 조금 이 방송을 하면서 약간 조금 배웠잖아요. 이번 건에서 보면 결혼한 지 일단 얼마 안 됐고 1년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유책 배우자도 서인영 씨란 말이에요. 아직은 그건 모르는데 몰라요. 그렇게 주장하고 그러니까 있지. 그 주장이 맞다면 만약에 그게 맞으면 그러면 서인영 씨는 위자료를 못 받고 그냥 이혼하게 되는 거네요. 위자료는 지금 저 재산 분할을 얘기하는 아 재산 거 분할, 재산 분할. 제가 조금 알거든요. 진짜 요만큼 진짜 요만큼 안다고 다시 얘기해. 좀 제가요, 헷갈렸어요. 진짜 말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위자료랑 재산 분할 헷갈렸다고요. 오케이. 같은 돈이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혼인 기간이 짧다면 재산 분할 거의 없어요. 의미가 없지. 의미가 없어요. 위자료는 당연히 만약에 유책이 서인영 씨다라는 전제라면 본인이 줘야 되는 거고. 심지어 위자료니까. 위자료는. 근데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그 과정에서 사실 뭐 재산이 막 엄청 형성됐을 리도 없고. 네, 그러니까 거의 의미가 없어요. 재산 분할은 동업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편해. 그래요. 좋은 동업을 비유세요. 해서. 그러니까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하는 동안 아내가 이제 내조를 열심히 해줬다든지 뭐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기여를 했다는 게 판명이 나야 되는 거죠. 그 가정에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둘이 그냥 가게를 하나 조그맣게 동네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나중에 헤어질 때가 되니까 정리를 해야 된다. 네. 그때를 생각하면 돼. 그러면 맞아요. 최근에 또 기은세 씨가 11년 만에 이제 이혼을 했거든요. 이혼을 한다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 경우에는 11년이잖아요. 기간이 기니까 그 경우는 재산 되죠. 분할이 좀 되지 않나요? 당연히 그렇지. 되죠. 네. 사실 기은세 씨도 워낙 유명하고 이러니까 재산이 많을 테지만 남편이 굉장히 부유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 부유한 사업 부유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그렇죠. 따라 좀 달라질 네. 수가 있어요. 진짜 부유하면 대표님 사례로 최태원. 그렇지. 네. 그거는 아예 못 건드렸잖아 사실은. 근데 적당히 부유하면 중소기업 사장님 정도 되시면 나눠 가질 여지가 생기고. 그럼요. 11년 정도면 사실 꽤 분할 받을 수 있어요. 꽤면 네. 어느 정도예요? 한 50%는? 아니야. 그렇게 20, 힘들죠. 30 정도도 20, 가능하지. 30. 왜냐하면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회사에 경영권을 어떤 침해받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20-30% 받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많지 사실. 그렇죠. 남의 얘기지만 좀 재밌네요. 저는 최근에 그 감자빵 부부 춘천 감자빵이 굉장히 좀 유명하잖아요. 한동안 되게 뭐 백화점에 납품하고 막 이런 얘기도 네, 있고. 워낙 되게 인기가 많은 맛있는데. 제품 진짜 맛있단 진짜 말이에요. 맛있어요. 근데 이제 이혼 소송이 벌어졌어요. 그 감자빵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는데 특허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에잉? 거기도 난리예요. 왜 뭐 특허권을 왜 누가 아내가 간다 남편이 간다 이렇게 싸운 거야? 뭐 일단 처음에는 지난 7월에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아내가 걸었거든요. 성격 차이, 뭐 대화 단절 이런 거를 이혼 사유로 적시를 해서 재산 분할의 기여도 90% 이상을 주장했거든요. 본인이 90%다. 근데 야, 그거는 일단 소송이니까 그렇게 제기를 한 거지. 근데 그 내용이 그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카페 감자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부지, 건물, 그다음에 뭐 밭, 주식회사, 자본금 이게 다 그 아내의 아버지가 부담을 했대요. 그런 경우라면 90%를 혼인 기간은 얼마나? 그게 중요하겠다. 네. 혼인 기간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담하고 1년 만에 어. 빵 이렇게 됐으면 사실 크게 분할 받을 수 없는데. 근데 이게 딱 저는 아까 그 양 변호사님이 말한 같이 사업을 한 그 케이스인 것 같은 게 감자빵을 남편이 경영권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남편이 만든 거죠. 그리고 아내 회사에서 그 납품 받은 거예요. 내가 말한 같이 사업하는 거는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그냥 그 동업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누가 일을 했고 실제 사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회사에 다녔어도
그냥 부부 공동체를 운영을 하면 이 사람이 돈을 벌어왔다고 할지라도 쓸 때 그 사람도 쓰는 데가 그쵸.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도 밥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아이도 키웠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 일을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재산 분할의 개념이 머릿속에 좀 쉽게 들어온다고. 아직도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헷갈리시니까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처음 보시는 분들 우리 위해서도 겨들송은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어려웠어? 동업이라 그러면 동업. 동업하면 이제 이꼴 감자빵 부부 이혼했다. 남편이 감자빵을 만들고 아내가 납품했다. 그런데 남편이 감자빵의 단가를 150% 올려달라고 했다. 아내가 그것을 거절하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렇게까지. 의식의 흐름이 아주 굉장하신데. 저는 이게 그러면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진변 그런 얘기도 좀 드려볼 수 있을까? 우리가 뭐 혹시라도 먼저 이혼을 소장을 날려야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라면 뭐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사전에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좀 계획을 좀 세워놓고 내지는 뭐 알아보고 단순하게 뭐 저한테 상담 오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이가 있는 경우에 이 아이의 양육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를 어디서 키우고 아이를 학교를 어디를 보내고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산보다도 아이가 왜냐하면 재산은 그 시점에 자기가 무슨 수를 써도 거기서 특별히 나아질 방법이 별로 없어요. 예. 크게 빼돌리거나 크게 그러니까 뭐 현금이 집에 막 진짜 5만 원짜리로 한 10억이 있다. 그러면 그거 그냥 들고 튀는 뭐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 우리나라 어떤 집에 현금이 그렇게 10억이 있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은 이제 뭐 아이가 이제 이혼 소송 중에 누가 아이를 양육할 것이면 특히 그런 거예요. 내가 아이를 양육하고 싶다면 데리고 나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데리고 나가라고? 네, 데리고 나가시거나 뭐 그건 이제 뭐 상대방이 뭐 미성년자 약취인 뭐 이런 식으로 뭐 고소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건 뭐 어쨌든 두 사람이 함께 살 수는 없고 그렇다면 아이가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부모 중에 한 명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뭐 아이의 어떤 그런 뭐 학교를 어디 다닐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소장을 날리시는 게 좋죠. 실제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생각나는 게 아이가 이렇게 떨어지는 바람에 전학을 가야 될 상황이 돼버리면 그 아이가 나 그러면 아빠랑 안 살래. 그러면 나 그냥 엄마랑 살면 여기서 학교 그냥 다닐 수 있어. 그러면 그럼 나 엄마랑 살래.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왜냐면 아이 입장에서는 학교가 자기 전부구나. 그렇지. 아이 입장에서 그게 생활 터전인 거고 그렇지. 친구들이 다 있는데 게다가 이혼하는 것 때문에 학교를 전학을 갔다 그러면 너 같아도 저 학교에 새로 갔는데 쟤 이혼해서 왔대라는 얘기가 아이들 사이에서 또 돌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의외로 크게 작용한다고.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진짜 좀 맛이 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빠가 애들 둘의 양육권을 이제 가졌어요. 그래서 아이 둘을 이제 키우다가 한 1년 정도 근데 이제 아빠도 키울 능력이 안 돼서 이제 아빠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키워준 거죠. 키우다가 이제 할머니가 이제 아프시니까 엄마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네가 좀 키워라. 그래갖고 애들이 엄마 쪽으로 갔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아빠가 양육권자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한 1년 반, 2년 정도를 키우다가 계속 요구를 했죠. 친권자, 양육권 변경해달라.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렇게 살고 있고 너도 나한테 양육권 친권을 넘겼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계속 연락을 하고 했는데 계속 연락을 하니까 이 남자가 짜증이 난 거야. 그래갖고 갑자기 내가 양육권자인데 뭔 소리냐고. 그래서 애들을 데려가 버렸어? 아니 애들 학교에다가 연락을 해갖고요 전학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애들을 자기가 사는 곳으로 전학 신청을 해서 애들이 그쪽으로 전학이 이제 된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아빠는 진짜 나쁜 인간인 게 애들이 무슨 죄예요 대체. 갑자기 아니 내가 전학이 됐다고? 막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게 또 어떻게 된 거냐면 면접 교섭으로 보냈는데 그때부터 애들 안 보내면서 이제 전학 신청까지 해버린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양육자 병역 심판 청구는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소송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 임시 양육권 뭐 이런 뭐 사전 처분 같은 것도 신청을 하고 뭐 유아인도 청구 뭐 이런 것도 다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 과정에서 뭐 알겠다. 그럼 애들은 다시 엄마한테 보내겠다. 그렇게 해결이 됐는데 사실 저는 그 상대방이 정말 나쁘다고 생각한 게 너무 아니 그것도 자기가 다시 뭐 키워달라고 보내놓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자기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인 거를 빌미로 그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아이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 짐 정도로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실제 꼭 이런 경우가 아니다 치더라도 그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 상속과 같은 그런 문제인데 이게 사람들이 나의 삶에 있어서는 뻔히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 그 엄마면 내가 다 키우고 1년 넘게 키우고 병원 데려가고 학교 보내고 다 먹였는데 근데 왜 저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냐라고 주장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사안들이 꼭 이혼과 관련돼서뿐만 아니라 뭐 상속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판사 입장에서는 국가 입장에서는 볼 수 있는 게 서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진변도 얘기했지만 그 어머니가 정리를 해두려고 했던 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꼭 그래서 법 없이 산다라는 게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이 서류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게 사실은 진짜로 너무 좀 슬픈 일인 게 제가 했던 이혼 사건은 이 남자가 돈을 되게 잘 벌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막 한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벌던 사람들이거든요. 급여로. 근데 이혼 소송이 딱 걸리니까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200만 원을 받는 이상한 회사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일원한테 물어봤더니 이 회사는 그 사람 남편의 친구가 하는 회사고 실제로 받는 돈은 비슷하게 받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근데 양육비를 적게 주려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친구인 것도 주장하고 그 이전에 이혼 소송 이전에는 얼마를 벌었는지 이런 자료들도 다 내고 했는데 제가 이제 법정에 나가서 판사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재판장님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고 이거는 명백하게 양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허위로 지금 취업을 한 거고 급여 내역도 허위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재판장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료를 제가 어떻게 부인을 하겠냐. 이거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그걸 기준으로 양육비가 정해졌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의뢰인한테 아이들한테 나중에 꼭 얘기하시라고. 아빠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아니 아빠가 이런 식으로 너희들에 대한 양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복은 그거밖에 없다고 근데 봐요. 그것도 뭐 그래요. 뭐 그것도 이제 그분이 선택할 문제이긴 한데 사실 양육비를 나쁜 사람 나빴다 진짜. 그 사람은 아빠 자격이 없는 거 같아요. 진짜 너무 나빴어요. 야, 그 양육비 생각보다 얼마 안 주거든. 근데 그것마저 줄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근데 2천만 원 월급인데 그걸 200으로 줄이면 확실히 양육비가 절감이 되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아니 2천만 원을 받는다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사실. 최대가 뭐 한 200 월 200 정도예요? 200 한 명당 한 250? 한 명당 250이에요. 그럼 아이가 한 2명 정도 되면 500 정도 월 500 정도 줘야 되는구나. 근데 실제로 500 나오는 케이스는 판결로 500 나오는 케이스는 한 번도 못 봤고요. 맥스 한 400 정도 되려나? 2명이면? 근데 2천이면 400까지도 안 갈 걸 아마. 그럴 수도 있고요. 한 300 정도 많이 잡아도 자기 자식들 입에 들어가고 자기 자식들 옷 사입고 학교 다니고 하는 건데 그 돈을 난 진짜 다른 건 모르는데 그걸 진짜 이해가 안 가. 저는 갑자기 그 월 한 50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저한테는 얼마 안 되는 돈이라 하시면 저한테 제 생각에 되게 큰 돈 같거든요. 큰 돈이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 안 된다는 얘기는 2천은 큰 돈 맞지. 절대적으로는 큰 돈인데 만약에 아이를 2명을 키우는데 뭐 잘 생각해 보면 뭐 학원비, 뭐 교육비 이런 것들 다 하고 하면은 사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전까지 그 정도 이상의 생활비를 받고 교육비를 지원받으면서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유지시켜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사실 씀씀이가 늘어나는 건 너무 쉽거든요. 줄이는 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양육비가 당연히 필요한 금액이니까 정당한 금액인데 그 양육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혼하고 나면 진짜 살기 힘들겠네요.
그럴 수 있지. 네, 내가 만약에 월 700을 버는 사람이면 양육비 500을 주면 갑자기 월 200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주게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700을 벌면 거기 맞춰서 지금 그럼 또 얘기한 확 이유.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200짜리를 옮겨간 양육비 거지. 산정 기준표대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 뭐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고 그럴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아이를 돌보고 이런데 무관심했던 사람일 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잖아. 그러니까 애 키우는데 돈 얼마나 들어? 뭐 이런 그런 식의 경우도 있죠. 사고방식을 네. 가지니까 그거 주는 거 줄이려고 어떻게든 줄이려고 200 기준이면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올 거야. 200만 원을 수입이 있는 사람, 200만 원 수입 있는 사람한테 500만 원 줘러 갈 수는 없잖아. 그럴 수는 그러니까 없죠. 그렇게 줄여버린 건데 내가 이제 화가 난다는 건 만약에 정말로 지금도 1000만 원, 2000만 원 벌고 있는 사람이면 그거 30만 원만 주고 자기는 나머지를 다 가져간다는 거잖아. 자기 자식들 버려두고. 그게 얄밉다는 거지. 너무 나쁘네. 근데 그렇게 생각이 없으니까 그 이혼도 한게 사람들은 이제 아닌가 싶어. 아이한테 가지 않고 상대방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 자기 아이가 자라는데 쓰이는 돈이 아니라 저 내가 근데 이혼한 주위에 진짜 여자 보잖아요. 남자 이런 식으로. 그 받은 양육비를 아이한테 모두 써도 항상 모자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혼하면 아이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결국엔. 쉽지 않네. 대한민국 뭐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양육비 걱정이 돼서 결혼도 안 한다는 상황인데 실제로 뭐 지금 지난해 출산율 0.7로 떨어졌잖아. 네, 네. 지난 올해지. 지금 OECD 최 OECD는 뭐 이미 최저인 거고 지난해가 0.78이었는데 올해는 0.7이래. 0.08이 또 줄었어. 그거는 사실 그 정도가 1년 사이에 주는 건 뭐냐면요. 정말 유례 없는 말도 안 되는 하락률이 거야. 진짜 말도 일본도 안 되는 1점 거예요. 몇이던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도 낳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막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울 자신이 없으면 안 낳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요. 친구들 보니까. 근데 그 남부럽지 않은 게 너무 밑도 끝도 없어. 요즘에는 기준이 너무 높아. 기본적인 마인드가 일단 애는 안 낳아야겠다 이건 것 같아요. 보면. 아예. 왜 그렇지? 그리고 이건 되게 안타까운 얘기인데 또 결혼 연령이 되게 높아지니까 되게 갖고 싶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제 주변에 있거든요. 맞아요. 네. 많아요. 그래 그것도 출산율 뭐 많은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에 엄청난 요인은 아니겠지만 그것도 저는 영향이 있다고 봐요. 미국 영화 갑자기 영화 얘기해서 이디어크러시라는 영화가 있어. 본 적 있어? 제목도 안 몰라요. 들어봤어? 그러니까 이디어크러시라는 게 바보라는 이디엇하고 이제 저 정치 체제를 말하는 크러쉬하고 연결시킨 건데 그거 무슨 일이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똑똑하고 뭐 커리어를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미루는 거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과장 승진하면 내지는 뭐 자격 따면 그러니까 안정적이 되면 되면 아이를 갖겠다고 해서 점점 미뤄지다가 결국 아이가 안 생겨. 근데 아이를 낳게 되는 애들은 하고 놀다가 임신했어 빨간 줄 2줄에 어떡하지 이렇게 해도만 낳는 거야. 그래서 500년이 흘렀어. 바보들만 바보들만 남은 거야. 어떡해. 그 코미디 영화거든. 그래서 500년이 흘렀는데 다 이러는 거야. 어떡해. 잠깐만. 남 얘기 같지 않잖아. 우리가 지배할 수도 있는 거야 세계를. 우리가 세계를 그럴 수도 지배할 있는 수 거예요. 진짜. 그래. 안 낳는 이유들이 근데- 다 그런 거니까. 아니 근데 그런 영화가 있군요. 한 대단하네. 20년 됐나 나온지? 아니 근데 진짜 약간 놀라운 게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코미디 영화야. 2006년 영화란다. 와. 다 20년 돼가네. 진짜 나름 재밌었어. 2006년 영화면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전 영화인데도 지금 와닿아. 지금 근데 이것도 한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지금 다 고장 나갖고 우리 PD가 글로 막 써갖고 저 옛날에 약간 1박 2일 그때 보면 PD들이 이렇게 스케치북으로 찍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음에서 열악하다, 열악해. 1박 2일은 재밌으려고 그런 아니 거고. 잠깐만요. 우리만 이런 거예요? 뭐예요 이거? 지금 저기 PC에 전원이 안 들어온대. 아 그래요. 그러니까 힘드시겠다. 왜 그런 건데요? 우리 방 그래. 이 방으로 쫓겨나고부터 다 모든 일이 다 안 돼요. 이런 거 혈압에 이런 거 단 거 이렇게 주면서 이디엇들에게 좀만 버텨 그러면 왜 말이야 그런 거예요. 어쨌든 오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혼할 때 일단 아이가 있으면 굉장히 고려할 것이 많다는 거. 한 번 더 많죠, 신중하게 많죠. 생각해야 근데 된다는 진짜 거. 또 이 얘기를 돌다 보니까 결국 아이가 이런 얘기 들으시면 또 모르겠어요. 우리 대가족 분들이 상대적으로 미혼이나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얘기 보면서 또 그래 역시 결혼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역시 그래 애는 낳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것 같아 진짜? 또.
아니 저는 사실 아까 이디엇 크러쉬 얘기하셨는데 전 얘기 들으니까 얘기 더 낳고 싶어졌어요. 그래? 다행이다. 야. 바보잖아. 야, 대놓고 아 제발 내 아이는 나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겨들성은 절대 바보가 아니.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다 제 아시겠지만. 남편 닮은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누군 줄 알고 더 바보랑 만날 수도 있어. 제발 참나. 저보다는 덜 바보였으면 항상 얘기하지만 좋겠어요. 저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그건 맞아. 결성이 우리보다 우리 머리 위에 나보다는 있어. 똑똑한 것 같아요. 확실히 전 그런 계산된 바보입니다. 그래요. 네 오늘 일단 그림 먼저 하나? 보고 그림을 제가 원래 여기 또 띄워서 네. 진변하고 개별성에게 진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열악할 수가 있나 그림을 정말. 너무 야한 그림을 보내주셔서 사실 저희가 띄울 수도 없어요. 이것은 지금 거의 그림이 떴어요? 24금 정도 되는 것 띄울 같아요. 거예요? 이 일단- 그림이에요. 보셨죠? 근데 정말. 야식을 좀 많이 드시고 야식을 이게- 밤마다 야 거기 근데 이거 골뱅이 사실 소면이랑 목욕하는 바세바라는 이름을 혹시 많이 바세바? 들어봤을 수도 있어. 들어본 척하지 마세요. 아니, 처음 진짜, 들어보시죠. 되게 바야바다. 바야바라 헷갈렸어. 저는 바네사랑 헷갈렸어요. 바세바 이랬는데 바야바. 바세바는 못 나는 바야바. 들어봤습니다. 네, 바세바 씨가요. 바세바 씨. 말씀해 주시죠.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 그래. 제가 왜냐면 그만하세요. 제가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닌 적이 있어요. 맞아. 세례도 받았고. 진짜요? 갑자기 얘기하니까 제가 목욕하는 바세바라는 그림이고 그걸 소재로 그림은 되게 많이 그려졌는데 렘브란트의 그림이에요. 딱 그림품을 봐도 어쩐지 빛의 렘브란트 느낌이네. 이게 집중된 포커스된 느낌 자체가 렘브란트 렘브란트가 그거죠. 야경 많이 유명해. 아니, 그거 뭐지? 빛의 마술사. 그거 키스 이게 렘브란트 아닌가? 키스는 그거지가? 클림트구. 에이, 트는 맞네. 트르크다는 거잖아. 하여튼 아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위자료랑 제3분할 모르는 거나 렘브란트랑 클림트 모르는 거랑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알았어? 뭐야? 참나. 지금 이거 딱 봐도 렘브란트 근데 이 그림이죠. 바세바가 손에 뭘 들고 있죠. 휴지인가요? 잘 보이지도 않아. 저기 화면에다 띄워줘야 보지. 이게 휴지인가요? 근데 이런 일이 편지 같기도 있었어요. 하고. 성경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왕이 어느 날 이제 그 목욕하는 바세바를 훔쳐보고 이게 욕심을 내기 시작한 거죠. 지금 그 편지를 보려고 지금 변호사님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화면을 이렇게 늘려보는데 그 남성분들이 여자 사진 이렇게 확대해보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나 이거 편지 보고 있었는데. 근데 일단 이게 서양인들에게는 약간 그 목욕하는 여성을 훔쳐본다라는 게 동양이나 서양에서나 예전부터 되게 하여튼 묘한 어떤 불법이고 분명히 범죄지만 그런 어떤 판타지를 주는 그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네. 그래서 왕이 근데 이 여성을 탐을 내서 너 이제 나에게로 오라 이런 식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되게 그런 편지를 받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그 장면을 그린 건데 이게 배경이 있어요. 또 이 바세바의 남편이 유부녀였어. 남편이 이 왕의 최신복이야. 가장 신복의 아내를 탐냈구나. 근데 게다가 신복도 어느 정도면 왕이 얘를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남편을 좀 떨어뜨려야 되잖아. 그래서 막 너 어디 휴가 좀 갔다 와. 예를 들어서 전장터에 있는데. 근데 남편이 군인이었거든. 저는 왕의 곁을 지켜야 됩니다. 일하느라고 안 가. 속도 모르고. 그래서 결국에 왕이 무슨 짓을 꾸미냐면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려. 죽게 만들어. 저 이거 알아요. 그래, 유명한 그 얘기야. 왕 이름이 뭐죠? 그래서 왕의 이름이 다윗이야. 나 다윗 얘기하려고. 진짜. 다윗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는 어떤 이 장수 이름도 다 들었는데. 지금. 장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다윗. 그래서 이 바세바를 결국 맞아서 나 바세바가 다윗이라고 얘기할 거 진짜 다윗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뭐가 중요해? 중요하죠. 나는 지금 바보로 지금 점찍혀 있는데. 아니 이거 몰라도 뭐 이게 뭐 바보야. 그냥 그렇죠, 모를 수 알겠습니다. 있지. 나은 아이가 다윗, 솔로몬이야. 알았는데. 그러니까 다윗과 바세바? 바세바가 낳은 사이에서 아이가 낳은 솔로몬? 솔로몬이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성인용으로 시작해서 유명인들의 결혼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혼 소장 갑자기 받은 것도 그렇고 이 얘기 자체는 되게 충격적이고 황당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결혼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양치기 소년이었다가 골리앗을 돌팔로로 물리쳐서 왕까지 된 그 다윗의 이미지와 너무 안 맞지만 네. 또 그런 게 인간 세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싶어서 그래서 결국 콩가루란 얘기예요. 남녀간의 얘기 진짜 둘밖에 몰라요. 그래. 밖에서 막 뭐 이러쿵저러쿵 해도 모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소개를 드렸는데 이 두 분은 휴대전화로 봤고요. 여러분도 아마 휴대폰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은 뭐예요? 목욕하는 바세바. 목욕하는 바세바. 근데 이 바세바로 치면 되게 많고 그리고 그 그룹 이름이 뭐더라?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대목이 반복되는. 전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몰라요. 메탈리카?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노래는 그거밖에 없어요. 뭐. 이걸 손으로 해서 이 노래밖에 저거 없죠. 진짜 웃음 지뢰야. 웃음 버튼이야. 웃음 버튼. 광고하자. 광고 자, 갑니다. 네. 네. 자, 한돈 수저육포 4564 만나보겠습니다. 맛있겠다. 하나씩 드셔보세요. 자, 자연을 저 담은 깨끗한 한돈 이거 수저육포입니다. 아들이 영상을 보냈어요. 이걸 먹으면서 아빠 짠고기 더 사주면 안 돼? 귀여워. 짠고기라 그래요. 짠고기라 그래요. 이거 짠고기. 그치, 짜지. 짠 네, 고기지.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 아이 입맛은 짠데 저희가 먹기엔 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맛엔 너무 맛있죠. 그 순간 바로 이제 한 세 봉지 진짜? 사갖고 오. 집으로 싹 보냈죠. 집으로 자, 나 오프라인에 안 파는데. 4564는요 아이들이 먹어도 됩니다. 왜냐면요 무항생제 국내산 돼지고기에다가 국산 천일염 그리고 진짜 유기농 설탕으로 맛있고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봉지 뒷면에 원재료를 확인해 보시면요 화학 성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사랑하는 아이들, 친구, 부모님께 맛있고 건강한 4564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햇섭 인증 시설에서 수제로 만들었고요. 간편하게 먹기 좋게 이렇게 10g 단위로 개별 진공 포장까지 했습니다. 하나씩 간식으로 드시기 너무 좋죠. 저염 저당이라서 수험생 그리고 어린이 간식은 물론이고요. 헬린이들 단백질 보충제로 손색이 없습니다. 최고야 최고. 나도 먹어야겠다. 벌크업이나 해야지. 제가 오늘 아침에 삶은 계란 2개를 먹고 그냥 갑자기 밥이 먹고 싶은 거예요. 탄수화물이. 그래서 밥 한 공기에 김에 막 싸서 밥 한 공기를 먹었어요. 아침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삶은 계란 2개 먹고 아유. 밥을 김에 싸 먹고 그다음에 오면서 맥너겟 6개를 먹고 치킨 버거를 하나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속으로 나는 혹시 지금 벌크업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아까 그 바세바 네, 그렇게 되고 가고 있어요. 바세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4564로 벌크업에 이제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근데 술 생각난다. 야. 너무 맛있어. 진짜 술안주는 정말 너무 이거 최고야. 제가 먹어봤어요. 와인에 화이트 와인에 이걸 먹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와인에 진짜 먹어도 맛있어요. 좋고 소맥에 먹어도 좋고 다 소맥 좋아, 먹어도 이거. 좋죠. 난 소맥에 먹었었거든 집에서. 이거 위스키랑 먹어도 맛있겠다. 그치. 아, 갑자기 술 생각이 나. 일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그 위스키 사진을 두 분 단톡방에 보냈잖아요. 그거 진짜 맛있더라.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맛있다 이랬는데 양 교수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무슨 뭐였지? 위스키가 글렌디픽. 글렌디픽. 글램피딕. 글렌디픽. 글램피딕? 글렌피디. 그 싱글 몰트 위스키가 향이 진짜 좋거든요. 맛있더라고. 그리고 나는 스카치 섞은 것보다 몰트로 한 게 확실히 그 다음날 잠깐만요. 지금 방송 중이에요. 우리 지금 사석에서 얘기하는. 아니 지금 순간적으로 여기 사석이구나 이러면서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방송 중이었어. 너무 웃긴 게 나는 사석에서도 들려. 글램피딕, 글램디픽. 되게 웃긴다. 귀엽다. 나 지금 사석인 줄 알았어. 완전 콩가루가 생각나 빨리. 자 여러분 이거 한 봉지에 8,900원입니다. 여러분 8,900원에 만나보시고요. 유튜브 더보기에 링크 있으니까요. 검색해 주시거나 4564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먹어야겠다. 야, 생크피디도 먹어라. 자, 가족. 오늘 이혼수장을 먼저 선빵으로 날리고 싶으신 분은 가족 119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운 일을 겪고 있더라도 가족 119 잠깐만. 오늘이 70일이에요? 아까 시작할 땐 73회라며. 맞아. 아이고 뭐야? 진짜 이 열악한 환경과 PD. 71이었네. 우리 지금 이렇게 다 냠냠거리면서 방송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지난해가 70회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는데 71회 거짓말하지 마요. 나 진짜 바세바 다윗 71회 이거 진짜 알고 있어. 우리야. 장수 이름이 우리야다.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 그거.
나는 우리야 이러길래 뭐가 우리야? 여러분 노래 제목 끝까지 생각이 안 나. 저희 사석에서도 이래요. 지금 거의 약간 술 한 잔씩 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이거 술 맛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이런 식으로 끝내는 거야?